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오후, 서울의 한 고등학교 운동장 가장자리에 서 있는 사무실 창문 너머로 유언은 떨리는 손으로 문을 두드렸다. 들어오세요. 안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다. 유언은 문을 열고 들어서며 익숙한 그 얼굴을 마주쳤다. 유연 코치. 아들 민준의 축구팀 지도자이자 최근 몇 달간 유언의 마음을 어지럽히는 존재. 유연은 책상 뒤에 앉아 있었고 그녀의 손이 천천히 블라인드를 내리는 순간 방 안은 희미한 어둠으로 물들었다. 유언의 심장이 쿵쾅거렸다. 코치님, 민준이 일로 부르신 건가요? 유언이 물었다. 유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다가오며 유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아니요, 유언 씨, 민준이는 핑계였어요. 진짜로. 당신을 보고 싶었어요. 그 말에 유언은 숨이 멎는 듯 했다. 유연의 손이 유언의 뺨을 스치자 세상이 멈춘 것 같았다. 이게 무슨, 유언이 중얼거렸다. 유연의 입술이 가까워지며 속삭였다. 나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당신을 보면서 처음으로 나 자신을 느꼈어요. 그 순간 유언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 입술에 자신의 입술을 포겠다. 놀라운 일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유언은 평범한 주부였다. 38세, 결혼한 지 15년, 아들 민준이 14살이 된 지금도 여전히 남편과 함께 제주에서 온 작은 아파트에서 살았다. 하지만 그 평범함 속에 숨겨진 갈증이 있었다. 남편 태호는 회사원으로 매일 새벽 출근에 밤늦게 돌아오는 대화는 늘 피곤함에 짧았고 유언은 홀로 민준의 학교 생활을 챙겼다. 민준이 축구를 시작한 건 작년 여름, 유연 코치를 만난 후였다. 유연은 35세, 스포츠 과학을 전공한 후 코치로 일하는 싱글맘. 그녀의 딸 지은이는 민준이와 동갑내기였다. 유연의 미소는 운동장 전체를 밝히는 태양 같았고 유연은 처음부터 그 빛에 끌렸다. 엄마, 유연 코치님 정말 멋져요. 축구만 잘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우리한테 삶의 태도까지 알려주신대요. 민준의 말에 유연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유연의 그 강인한 눈빛이 떠나지 않았다. 그날 사무실에서의 키스는 짧았지만 유연의 인생을 뒤집었다. 블라인드가 닫힌 그 좁은 공간에서 두 여자는 서로의 손을 잡고 속내를 털어놓았다. 유연은 먼저 말했다. 유연 씨, 나 남자랑 사귄 적 없어요. 그냥 항상 혼자였어요. 코치 생활하면서도 아이들만 생각했죠. 그런데 당신을 보니 왜 그런지 알겠어요. 당신이 나의 그 빈자리였어요. 유연은 눈물이 고였다. 나도. 태호 오빠랑 결혼한 후로 처음으로 살아있다는 걸 느꼈어요. 하지만 이게 잘못된 거 아닌가요? 유연은 유언의 손을 더 세게 쥐었다. 잘못. 한국 사회에서? 물론이에요. 하지만 사랑은 잘못일 수 없어요. 우리처럼 조용히 피어나는 꽃은요의 그날 이후 두 사람은 비밀스러운 만남을 시작했다. 운동장 뒤편의 작은 카페에서 한강공원 산책로에서 유연은 유연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신의 삶을 돌아보았다. 유연은 어린 시절 부모님의 이혼으로 인해 홀로 지은이를 키웠다. 한국에서 싱글맘은 외로워요. 특히 여자라면 더 하지만 지은이가 있어서 버텼어요. 유연의 말에 유연은 공감했다. 자신도 태호의 무관심 속에서 민준만의 엄마로 살았다. 서울의 가을은 빨강과 노랑으로 물들었다. 두 사람은 명동의 거리를 함께 걸으며 길거리 음식으로 호떡을 나눠 먹었다. 유연이 유언의 손을 살짝 스치자 유언은 얼굴이 붉어졌다. 여기 사람 많아요. 조심해요. 유연은 웃었다. 그게 더 재미있잖아요. 우리만의 비밀, 그들의 대화는 깊어졌다. 유연은 유연에게 자신의 꿈을 털어놓았다. 젊었을 때 미술을 공부하고 싶었지만 가족의 반대로 포기했다. 태호 오빠는 여자가 미술. 무슨 소리야 하시더라고요. 유연은 유연의 어깨를 토닥였다. 지금이라도 시작하세요. 나처럼 축구 코치 된 거 봐요. 늦지 않아요.
유연의 격려는 유원의 가슴을 따뜻하게 했다. 민준의 축구 경기 날, 유원은 관중석에서 유연을 지켜보았다. 유연이 아이들을 지도하는 모습은 마치 한 폭의 그림 같았다. 경기 후, 유연이 다가와 속삭였다. 오늘 승리했어요. 당신 덕분에 유원은 웃었다. 그 순간 사랑이 피어나는 게 느껴졌다. 하지만 그 사랑은 곧 시련을 맞이했다. 태호가 최근 회사에서 승진하며 집안 분위기가 변했다. 유원아, 이제 좀 여유로워질 거야. 민준이 유학도 보내줄 수 있겠어. 태호의 말에 유원은 미소 지었지만 속으로는 유연과의 시간을 더 그리워했다. 어느 날 민준이 집에 돌아오며 말했다. 엄마, 유연 코치님 요즘 피곤해 보이세요. 지은이랑 같이 사는 거 힘들대요. 유원은 가슴이 철렁했다. 그날 밤 유연에게 문자를 보냈다. 괜찮아요. 만나서 이야기할까요? 유연의 답은 늦었다. 미안해요. 지은이가 아파서 병원에 있어요. 유원은 서둘러 병원으로 달려갔다. 서울의 밤거리는 비에 젖어 있었다. 병실에서 유연은 지은이의 손을 잡고 있었다. 유원식 와주셨네요. 유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유원은 유연을 안아주었다. 나 여기 있어요. 항상 그 밤, 두 사람은 병원 복도에서 서로의 고통을 나누었다. 유연은 말했다. 한국에서 여자가 홀로 아이를 키우는 건 매일 전쟁이에요. 사회가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니까. 유원은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 사랑도 전쟁일 거예요. 하지만 그 전쟁은 아직 시작도 안 된 상태였다. 겨울이 다가오자 두 사람의 만남은 더 조심스러워졌다. 크리스마스 시즌, 서울의 거리는 불빛으로 장식되었다. 유원은 태호에게 민준이랑 산책 갈게요 라고 핑계를 대고 유연을 만났다. 인사동에 눈 내리는 거리에서 두 사람은 따뜻한 유자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다. 유연이 말했다. 유원 씨, 나 당신 없인 못 살 것 같아요. 유원은 유연의 손을 잡았다. 나도 그래요? 하지만 이 비밀이 언제까지 갈까요? 그 물음에 유연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입맞춤으로 답했다. 부드럽고 따뜻한. 그들의 사랑은 그렇게 한국의 추운 겨울을 녹여갔다. 하지만 멀리서 누군가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다. 민준의 친구 어머니, 혜진. 그녀의 눈빛은 차가웠다. 혜진의 시선은 날카로웠다. 그녀는 인사동 골목에서 유원과 유연을 목격한 후 불편한 마음을 가슴에 쑤셔 넣었다. 이게 무슨... 두 여자가, 혜진은 보수적인 가정에서 자란 40대 주부였다. 남편은 대기업 임원, 두 딸을 둔 그녀는 동네 엄마 모임의 리더 격. 유원 씨, 요즘 민준이 코치랑 친하시던데. 다음 날 엄마 모임에서 혜진이 슬쩍 물었다. 유원은 당황하며 웃었다. 아, 그냥 민준이 일로요. 코치님 성실하시죠? 하지만 혜진의 미소는 가식적이었다. 그날 저녁, 혜진은 남편에게 말했다. 유원 집에 이상한 소문이 돌던데. 코치랑. 너무 가까워. 남편은 코웃음 쳤다. 그깟 주부들 소문이야. 신경 쓰지 마. 하지만 혜진은 신경 썼다. 한국 사회에서 비상한 관계는 용납되지 않았다. 특히 엄마들 사이에서. 유원과 유연의 사랑은 여전히 피어났다. 새해가 밝아오자 두 사람은 제주도로 짧은 여행을 계획했다. 민주는 태호의 친척 집에 맡겼고 지은이는 유연의 자매에게. 처음으로 자유로워요. 비행기에서 유연이 말했다. 제주의 검은 현무암 해변에서 두 사람은 손을 잡고 걸었다. 바다가 속삭이는 소리 속에 유원은 유연에게 자신의 과거를 고백했다. 대학 때 여자 선배랑 가까웠어요. 하지만 졸업 후 가족의 압력에 포기했죠. 결혼해서 아이 낳아야 해라는 말에 유연은 유원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 선배는 당신의 첫사랑이었나요? 유원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하지만 당신이 진짜 사랑이에요. 제주에서의 나날은 꿈 같았다. 한라산 등산로에서 오름에서 내려다보는 바다.
저녁에는 흑돼지 구이를 먹으며 웃음꽃을 피웠다. 한국 음식 중에 제일 좋아하는 거 뭐예요? 유연이 물었다. 유원은 비빔밥. 모든 게 섞여서 조화로워지잖아요. 우리처럼 니라고 답했다. 그 여행은 그들의 유대를 더 강하게 만들었다. 돌아온 서울은 여전했다. 민준의 축구 시즌이 본격화되면서 유원은 더 자주 운동장을 찾았다. 유연의 훈련을 지켜보는 게 이제는 일상이 되었다. 하지만 혜진의 그림자는 길어졌다. 어느 날 엄마 모임에서 혜진이 유원을 따로 불렀다. 유원 씨, 솔직히 말해봐요. 유연 코치랑 무슨 사이예요? 유원은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그냥 친구요. 혜진은 비웃었다. 친구. 인사동에서 본 거 다 알아요. 민준이한테도 나쁜 영향이 갈 텐데 유원은 분노가 치밀었지만 참았다. 오해예요. 제발 이 집에 돌아온 유원은 울었다. 태호에게 털어놓을 수 없었다. 대신 유연에게 전화했다. 코치님, 우리 조심해야 할 것 같아요. 유연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포기하지 마요. 사랑은 싸워야 해요. 봄이 왔다. 벚꽃이 피는 한강공원에서 두 사람은 피크닉을 했다. 도시락에 김밥과 나물을 싸왔고 유연은 기타를 가져와 노래를 불렀다. 이 노래, 당신을 위해. 유연의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너의 눈빛이 나를 녹여라는 가사에 유연은 눈물을 글썽였다. 유연 씨, 나 당신 때문에 다시 살고 싶어요. 그들은 서로를 안고 벚꽃 잎이 흩날리는 가운데 키스했다. 하지만 그 순간 멀리서 플래시가 터졌다. 혜진이었다. 그녀는 이미 동네 카페에 소문을 퍼뜨리고 있었다. 유원이가 코치랑 레즈비언이래요. 소문은 바람처럼 퍼졌다. 태호가 가장 먼저 알아챘다. 회사 동료가 슬쩍 말했다. 집사람, 축구 코치랑 가까운가 봐. 태호는 집에 와서 유원을 다그쳤다. 무슨 일이야? 동네 사람들이 이상한 소리 하던데 유원은 부정했다. 오해야. 피곤하시면 주무세요. 하지만 태호의 눈빛은 의심으로 물들었다. 민준도 이상함을 느꼈다. 엄마, 요즘 왜 그래? 코치님 만나는 거. 유원은 민준을 안아주었다. 엄마는 그냥 내가 잘 되길 바라는 거야. 왜? 하지만 속으로는 무너지고 있었다. 유연에게 만나자고 했고 두 사람은 강남의 작은 찻집에서 만났다. 소문이 돌고 있어요. 혜진 씨가 유연은 주먹을 쥐었다. 내가 처리할게요. 당신은 걱정 마요. 유연은 혜진을 찾아갔다. 왜 그래요? 우리 사생활에 왜 끼어들어요? 혜진은 코웃음 쳤다. 사생활. 아이들 앞에서 그런 짓을 해? 한국에서 여자가 여자를? 창피하지 않아요. 유연은 참지 못하고 소리쳤다. 창피한 건 당신의 편견이에요. 사랑은 성별이 아니에요. 그 싸움은 더 큰 파도를 일으켰다. 학교 측에서 유연을 불렀다. 코치님, 부모님들 불만이 있어요. 민감한 문제라 유연은 사직을 고려했다. 유원은 괴로웠다. 우리 때문에. 미안해요. 유연은 유원을 끌어안았다. 아니요. 이건 우리의 싸움입니다. 그들의 사랑은 이제 시련의 불길 속에 놓여 있었다. 여름이 다가오며 더위만큼 긴장감이 고조되었다. 여름의 더위가 서울을 휘감았다. 유원은 집안에서 숨이 막혔다. 태호의 시선은 날카로워졌고 민주는 혼란스러워했다. 엄마, 학교에서 이상한 말 들었어. 코치님 때문에. 엄마가. 유원은 민준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아무것도 아니야. 공부나 해. 하지만 민준의 눈에는 두려움이 스쳤다. 한국의 학교는 소문이 온상이었다. 아이들은 순식간에 퍼뜨렸다. 유연은 훈련 중에도 집중이 안 됐다. 아이들아, 오늘은 패스 연습.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밝았지만 속으로는 무너지지 않았다. 혜진의 소문은 이제 지역 뉴스까지 번졌다.
작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축구 코치와 엄마의 스캔들이라는 제목으로 두 사람은 비밀리에 만났다. 한강의 야경이 아름다운 밤, 유람선을 타고 강을 내려갔다. 여기선 아무도 모르죠? 유언이 물었다. 유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우리만의 시간. 배 위에서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잡고 이야기를 나눴다. 유연은 자신의 어린 시절을 더 깊이 털어놓았다. 부모님 이혼 후 할머니 손에서 자랐어요. 한국 시골에서 여자아이가 홀로 강해져야 했죠. 축구를 시작한 것도 그 때문이에요. 약한 나를 지키려고 유연은 유연의 손을 더 세게 쥐었다. 당신은 강해요. 나보다 훨씬. 유연은 웃었다. 당신이 있어서 그래요. 유연 씨, 나 당신과 함께 살고 싶어요. 그 말에 유연은 눈물이 흘렀다. 나도. 하지만 어떻게? 태호 오빠, 민준이 유연은 유연의 눈물을 닦아주었다. 천천히. 우리는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현실은 가혹했다. 태호가 폭발했다. 어느 저녁 집에 들어오자마자 소리쳤다. 유연아, 내가 코치랑 무슨 짓을 했어? 동네 사람들이 다 알아. 유연은 부정하려 했지만 태호는 증거를 들이밀었다. 혜진이 찍은 사진. 인사동에서의 그 장면. 이게 뭐야? 이혼하자. 태호의 말에 유연은 무너졌다. 오빠. 미안해. 하지만 사랑이야. 태호는 충격의 말을 잃었다. 사랑. 여자랑. 너 미쳤어. 한국에서 그런 거 가능해. 그는 문을 쾅 닫고 나갔다. 민주는 방에서 울고 있었다. 엄마, 왜? 아빠 화냈어. 유연은 민준을 안고 울었다. 엄마가 잘못했어. 하지만 엄마는 행복해지고 싶었어. 유연에게 전화했다. 태호 오빠가 알아버렸어요. 사진 찍혔대요. 유연의 목소리는 떨렸다. 내가 잘못했어요. 당신을 위험하게. 유연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우리 둘 다예요. 그날 밤 유연은 유연의 집 근처로 왔다. 아파트 단지 공원에서 두 사람은 비를 맞으며 안겼다. 포기하지 마요. 이혼해도 돼요. 나와 함께. 유연의 말에 유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마음은 무거웠다. 다음 날 유연은 변호사를 만났다. 이혼 상담, 자녀 양육권, 재산 분할. 한국 법은 엄마에게 유리하지만 스캔들은 문제예요. 변호사의 말에 유연은 절망했다. 민준의 학교 생활도 영향을 받았다. 아이들이 놀렸다. 너희 엄마 레즈비언이래. 민준은 울며 집에 왔다. 엄마, 나 친구들한테 맞았어. 유연은 가슴이 찢어졌다. 미안해, 민준아. 엄마가. 민준은 울면서 말했다. 코치님 좋아? 그럼 나도 좋아? 하지만 아빠는. 유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민준의 이해가 오히려 고통이었다. 유연은 학교를 그만두기로 했다. 아이들한테 미안하지만 당신을 위해 새로운 직장을 찾는 유연을 보며 유연은 더 죄책감을 느꼈다. 여름 축제 시즌, 서울의 불꽃놀이를 보며 두 사람은 다시 만났다. 여의도 공원에서 폭죽이 터지는 가운데 이 불꽃처럼 우리 사랑도 밝아요. 유연이 말했다. 유연은 웃었다. 네, 하지만 꺼지지 않게 지켜야 해요. 그들의 키스는 불꽃보다 뜨거웠다. 하지만 혜진의 그림자는 여전했다. 그녀는 태호에게 접근했다. 오빠, 유연 씨 좀 도와주세요. 상담소 데려가요. 태호는 흔들렸다. 정말. 고칠 수 있어. 혜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기독교 상담소예요. 많은 여자들이 고쳤대요. 태호는 유연을 설득했다. 상담 가자. 우리 가족 위해. 유연은 거부했다. 이건 병이 아니야? 사랑이야. 이 싸움은 격렬해졌다. 민주는 두 부모 사이에서 괴로워했다. 엄마, 아빠.
왜 그래? 유원은 민준을 데리고 유연의 집으로 갔다. 지은이가 환영했다. 언니, 같이 놀아요. 내 식구가 모인 그 집은 유원에게 피난처 같았다. 여기서 살고 싶어요. 유원이 중얼거렸다. 유연은 미소 지었다. 언젠가요? 가을이 다시 왔다. 단풍이 물든 남산타워에서 두 사람은 케이블카를 탔다. 서울이 다 보이네요. 우리 인생처럼 유원이 말했다. 유연은 유원의 손을 잡았다. 네, 그리고 앞으로도 하지만 아래에서 태호가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유원을 기다리다 유연을 봤다. 너, 내 아내를 왜? 태호의 주먹이 날아들었다. 유연은 피하지 않고 맞았다. 미안해요. 하지만 사랑이에요. 태호는 무너지며 울었다. 가족을 부숴. 태호의 폭발은 가족을 산산조각 냈다. 그는 집을 나가 동생 집으로 갔다. 유원은 홀로 아파트에 남아 민준과 함께 울었다. 엄마, 아빠 언제 와? 민준의 물음에 유원은 대답할 수 없었다. 곧 올 거야. 하지만 태호의 문자 하나가 왔다. 이혼 서류 준비해. 너 때문에 다 망쳤어. 유원은 무너졌다. 유연에게 달려갔다. 도와줘요. 나 혼자 못해. 유연은 유원을 안고 지은이와 민준을 데리고 작은 한옥마을로 피신했다. 경기도의 전통 한옥, 유연의 고모가 운영하는 곳, 여기서 쉬어요. 한국의 옛맛을 느껴보세요. 고모의 말에 유원은 고마웠다. 한옥 마당에서 민준과 지은이가 장난치며 웃는 소리가 들렸다. 이게 가족인가 봐요. 유원이 중얼거렸다. 하지만 소문은 멈추지 않았다. 혜진은 지역신문에 익명 제보를 했다. 학교 코치의 부적절 행위 기사가 나가자 유연의 과거 직장에서도 연락이 왔다. 다시 일 못해요. 유연은 좌절했다. 나 때문에 당신까지. 유원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함께라면 이겨요. 두 사람은 한옥에서 시간을 보냈다. 전통차를 마시며 한국의 옛 이야기를 나눴다. 조선시대에도 여인들의 비밀스러운 사랑이 있었대요. 시조에 숨겨진 유연이 말했다. 유원은 웃었다. 우리도 시조가 되어. 그곳에서 유원은 미술을 다시 시작했다. 유연이 스케치북을 사다 주었다. 그려보세요. 당신의 마음을. 민주는 적응했다. 엄마, 유연 코치님 집 좋아. 지은이랑 축구해요. 민준의 미소에 유원은 안도했다. 하지만 태호는 변호사를 통해 양육권을 주장했다. 민준이는 아빠랑 살아야 해. 내 영향이 나빠. 법정 싸움은 시작되었다. 한국의 가족법정은 냉정했다. 증인 진술, 소문자료 제출. 판사는 중립적이었지만 사회적 편견이 스며들었다. 혜진이 증인으로 나섰다. 저 봤어요. 두 여자가 키스하는 걸. 유원은 창피함에 고개를 숙였다. 유연은 증언대에서 말했다. 그건 사랑입니다. 아이들에게 해가 되지 않아요. 판사는 한숨 쉬었다. 이런 케이스는 드물어요. 상담 받으세요. 상담소는 지옥이었다. 기독교 단체 변환 치료라는 이름으로. 당신의 감정은 사탄의 유혹이에요. 기도하세요. 상담사의 말에 유원은 도망쳤다. 이건 고칠 게 아니야. 태호도 상담을 받았지만 더 화가 났다. 너 때문에 내 인생 망쳤어. 그는 민준을 데려가려 했다. 밤에 아파트로 쳐들어왔다. 민준아, 아빠랑 가자. 민준은 울며 유원을 붙잡았다. 아빠, 싫어. 엄마랑 있을래. 태호는 포기하고 나갔다. 그날 유원은 유연에게 말했다. 민준이 선택해줬어. 우리 편. 겨울이 다시 왔다. 눈이 내리는 서울거리. 두 가족은 함께 송년회를 했다. 유연의 집에서 떡국을 끓이고 민준과 지은이가 눈사람을 만들었다. 이게 크리스마스예요. 유원이 말했다. 유연은 선물을 주었다. 목걸이, 은으로 된 하트. 우리 마음처럼 키스할 때 아이들은 웃었다.
엄마들, 사랑해. 하지만 문 두드리는 소리. 태호였다. 민준이 데리러 왔어. 크리스마스 같이 보내자. 민준은 망설였다. 유언은 말했다. 가봐. 아빠도 가족이야. 민준이 가자. 집은 적막했다. 태호와의 만남은 재회로 이어졌다. 민준의 생일 파티에서 엄마, 아빠랑 같이 민준의 부탁에 유언은 갔다. 레스토랑에서 태호는 술에 취해 말했다. 유언아, 미안해. 나도 당신 사랑했어. 하지만 이건 유언은 차분히 말했다. 오빠, 나도 사랑했어. 하지만 이제 달라. 유연 씨가 내 인생이야. 의 태호는 울었다. 민준이 위해 용서할게. 공동 양육하자. 그건 작은 승리였다. 하지만 혜진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유연의 새 직장, 지역 스포츠센터에 압력을 넣었다. 레즈비언 코치. 안 돼. 유연은 또 해고되었다. 유언은 분노했다. 왜 우리를 괴롭히는 거예요? 혜진을 찾아갔다. 당신도 엄마잖아요. 왜? 혜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나 젊었을 때 비슷한 경험 있었어요. 하지만 포기했어요. 당신들 보면 나의 후회 떠올라서. 그 고백에 유언은 놀랐다. 그럼 왜? 혜진은 눈물을 흘렸다. 사회가 용납 안 하니까. 나처럼. 유언은 혜진의 손을 잡았다. 변할 수 있어요. 우리 함께. 혜진은 고개를 저었지만 마음에 균열이 생겼다. 봄벚꽃 시즌, 두 사람은 결혼식 같은 피크닉을 했다. 한강에서 친구 몇 명, 유연의 옛 동료들, 이증인. 우리만의 서약. 유연이 맹세했다. 영원히 함께. 유언은 키스하며 답했다. 네. 하지만 그날 태호가 사진을 찍었다. 이제 받아들일게. 그의 변화는 시작이었다. 혜진의 고백은 물방울처럼 퍼졌다. 그녀는 엄마 모임에서 침묵했다. 유언 씨, 미안해요. 작은 사과가 시작이었다. 하지만 사회의 벽은 여전했다. 유연의 새 직장은 작은 NGO, LGBTQ 지원 단체. 여기선 환영받아요. 소장님이 말했다. 유언은 자원봉사로 합류했다. 미술 워크숍을 열어 비슷한 처지의 여성들에게 그림을 가르쳤다. 당신의 감정을 그려보세요. 한 참가자가 말했다. 언니처럼 되고 싶어요. 사랑 포기 안 하고. 유언은 눈물이 고였다. 할 수 있어요. 우리처럼. 민준과 지은이는 가까워졌다. 학교에서 함께 축구 클럽. 엄마들 덕분에 재미있어. 민준의 말에 유언은 웃었다. 태호는 공동 양육에 적응했다. 주말에 민준을 데려가 공원에서 놀아주었다. 아빠, 유연 코치님 좋아. 태호는 한숨 쉬었다. 좋아해야지. 내가 행복하니까. 그의 변화는 유언을 놀라게 했다. 오빠, 고마워. 카페에서 만난 태호가 말했다. 나도 새 여자 만났어. 이해하게 돼서. 유언은 미소 지었다. 행복해요. 하지만 고조는 찾아왔다. 지역 보수 단체가 시위를 했다. 동성애는 한국 전통 파괴. 유연의 NGO 앞에서. 유연은 마이크를 잡았다. 사랑은 전통이에요. 우리 조상들도 사랑으로 살았어요. 유언은 옆에서 지지했다. 시위 속에 돌이 날아왔다. 유연의 어깨에 맞았다. 유연 씨. 유언은 피를 보고 소리쳤다. 병원으로 실려간. 유연은 괜찮았다. 상처뿐이야. 하지만 유언은 울었다. 위험해. 포기할까요? 유연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 더 싸워야 해. 그 사건은 뉴스가 되었다. LGBT 코치 공격, 사회 갈등. 지지자들이 모였다. 혜진도 왔다. 미안해요. 내가 도울게요. 그녀의 사과는 진심이었다. 유언은 혜진을 안았다.
함께라면 얘 태호도 민준을 데리고 병문안 왔다. 강해져라. 민준이 유연에게 말했다. 엄마들 사랑해. 여름 휴가 두 가족은 부산으로 갔다. 해운대 해변에서 모래성 쌓고 수영. 한국 바다 최고예요. 유원이 말했다. 유연은 유원의 손을 잡았다. 당신과 함께라면 밤에 별을 보며 대화. 앞으로 뭐 할까요? 유연이 물었다. 유원은 미술 전시회 열어요. 우리 이야기로 유연은 웃었다. 좋아. 나도 책 쓰자. 코치 이야기. 가을, 유원의 전시회가 열렸다. 작은 갤러리, 인사동. 그림 속의 그들의 사랑. 벚꽃 키스, 한강 포옹, 한옥 마당. 관객들은 감동했다. 인간적이에요. 한 방문자가 말했다. 태호도 왔다. 잘 그렸어. 민주는 자랑스러워했다. 엄마 최고. 혜진도 그림을 샀다. 나의 후회를 대신. 하지만 반대파는 포기하지 않았다. 익명 위협 편지. 포기 안 하면 후회할 거야. 유연은 경찰에 신고했다. 보호해줄게. 하지만 유원은 두려웠다. 민준이 위험해. 유연은 유언을 안았다. 함께라면 무섭지 않아. 겨울, 크리스마스 트리 아래서 두 사람은 약속했다. 올해는 우리 해. 하지만 태호에게서 전화. 민준이 납치됐어. 충격. 혜진의 옛 동료. 보수파가 한 집 아이를 데려와서 괘씸하게 하려 해. 경찰이 출동했다. 서울 외곽 창고에서 민준을 구출. 엄마, 민준의 외침에 유언은 달려갔다. 범인은 체포. 그 사건은 전국 뉴스. LGBT 가족 공격, 사회 반성 필요. 납치 사건은 전환점이 되었다. 언론이 지지로 돌아섰다. 사랑의 가족 보호하라 캠페인. 유연과 유언은 인터뷰에 나섰다. 우리는 그냥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한국에서도 유언의 말에 시청률이 올랐다. 혜진은 모임을 통해 사과 영상을 올렸다. 내 편견이 잘못이었어요. 그녀의 변화는 다른 엄마들을 움직였다. 태호는 완전히 변했다. 유언아, 축하해. 새3 그는 재혼 준비 중이었다. 민주는 아빠, 유연 엄마도 좋아. 태호는 웃었다. 응, 모두 가족. 지은이와 민주는 남매처럼 지냈다. 학교에서 LGBTQ 클럽이 생겼다. 유연이 강연 초대받았다. 유원은 미술 경력을 쌓았다. 전시회가 성공, 책 계약. 레즈비언의 한국 이야기. 유연은 스포츠 코치로 복귀, 포용적 팀 만들었다. 모든 아이 환영. 두 사람은 작은 집을 샀다. 한강 뷰 아파트. 우리 집 이사 날, 친구들이 축하. 하지만 과거 그림자. 유연의 어머니가 나타났다. 딸, 왜 그래? 손자 데려와. 유연은 울었다. 엄마, 이게 나예요. 어머니는 떠났지만 나중에 편지. 용서해. 행복하길. 유연의 부모도 알게 됐다. 충격이야. 하지만 너 행복하면. 제주에서 온 편지. 봄, 두 사람은 법적 파트너십 등록. 한국에서 드문 일, 이제 공식의 서류에 사인하며 키스. 민준과 지은이가 박수. 엄마들 결혼. 여름, 가족 여행. 강원도 산 등산하며 이야기. 어려웠지만 같이 있었어. 유언이 말했다. 유연은 내 옛 사랑 덕분. 가을, 혜진의 도움으로 모임. LGBT 엄마들 모임. 유언이 주최. 공유해요. 참가자들 눈물. 겨울, 새해. 한강 불꽃놀이. 올해도 함께 키스하며 약속. 시간이 흘러 2년 후 유언과 유연은 안정된 3. 유언은 유명 화가, 유연은 국가대표 코치. 민주는 대학생, 축구 선수. 지은이는 예술가 꿈을 태우는 행복한 새 가족. 한날, 유언은 갤러리에서 유연을 만났다. 기억나.
그 사무실 유연 웃음. 네, 놀라운 시작. 그들은 손잡고 걸었다. 한강, 가을잎. 우리 사랑, 한국의 일부 유언이 말했다. 유연 고개 끄덕. 영원히. 민준의 결혼식 날, 유언과 유연은 어머니로. 축하해, 눈물. 삶의 완성. 에필로그, 블라인드 닫힌 사무실처럼 사랑은 때론 숨겨지지만 빛난다. 한국에서 두 여자의 이야기처럼.